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3대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의한 5G 기지국 인프라 확장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연내 기지국 현재 4배로 확장,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5G 통신 모델로 사용하게끔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서비스 품질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여서 과도기에 있는 상태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두기보다는 정부 기관이 나서서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많습니다. 속도 개선은 말이 많고요. 그리고 단말기 역시도 5G 모델이 딱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처럼 3G에서 LTE로 넘어올 때처럼 기존 통신 모델의 품질 저하, 그리고 새로운 통신 모델의 품질 서비스 악화, 요것들이 역시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된 게 박정우 SK텔레콤 대표가 5 인프라 구축을 위해 1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9년도 올해는 1조 2,800억 원, 그리고 내년 2020년에는 1조 6,587억 원, 그리고 다음 후년은 2조 2,151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2,469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차인 2023년에는 1조 700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 내에 안착해야지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것인데 안타깝게도 2021년에 과도하게 투자되어 있다는 게 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연내 안착은 힘들 것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일부 광역시, 특별시 위주로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LG텔레콤은 수도권 외에는 없습니다.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KT와 SK텔레콤이 서울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인프라를 구축해 놨고 지방에는 뜨문뜨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모델도 부족하지만 기지국도 부족해서 그나마 신규로 가입한 사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역 인구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국내 인구의 약 30% 이상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먼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 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영순위의 인프라 투자, 기지국 추가 설치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도와 강원도, 제주도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집중도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진행되되 서울과 경기, 인천 쪽에는 절반 이상 투여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분산시키겠다.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지방 거주자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지방보다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쪽에서 신규 가입자를 받는 게 훨씬 쉽겠죠? 10명 중에 5명 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100명 중에 5명 받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인구가 많은 쪽에서 조금이라도 더 걷어들이려는 기업의 수작들,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내 기지국이 4배 이상 확장될 것이라는 거, 4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2배 이상만, 그 정도까지만 돼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2019년에는 현재 기지국의 2배 수준, 그것까지만 바라보도록 합시다.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부품주, 통신설비주,
관련주들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전파기지국이나 KMW는 공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파기지국 제가 알려드린 위치에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고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우려해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외에 인와이어리스나 솔리드, RFHIC, 머큐리, 이루온, 와이솔, FR텍, 서진시스템, HFR, 대한강통신,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파기지국과 KMW를 노려보신다면은 네,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눌림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상승한 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하락폭이 크게 열려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시면서 전파기지국 같은 종목들 단타 관점으로 노려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머큐리 같은 종목들, 이루온 같은 종목들, 솔리드 같은 종목들, 오파스네, 서진 시스템, FR텍, 와이솔, 인와이어리스, 대한광통신, HFR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5G 통신주들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략하세요. 지금처럼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럴 때 살짝 담아두고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비중을 실어보자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코스피의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그리고 통신 시장이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히기 시작할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숨고르기,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주도 업종 교체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과도기에서 지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물려 계셨던 종목들 정말 반등하기 어렵다라면은 교체하세요. 종목 교체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12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수준인 2120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이 구간에서 차근히 잡아가시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 SK가 바라보는 2023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 그런 시장이라는 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업종 장세, 중소형주만 가는 주도 업종 장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 2016년도처럼 박스권 내에서 특정 업종만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2015년에 뭐가 있었죠? 바로 후광퉁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뭐가 있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과 새로운 대통령의 출범,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어떤 종목은 강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 뭐냐? 2015년도에는 제약바이오였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는 반도체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신다면은 충분히 시장과 종목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점 대략적으로 감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부족하셨을까봐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